지금 영상을 더 볼까 뒤로 갈까 고민하고 있나요? 맞다면 잠시 주목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향을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열심히 누르시나요? 한겨울에도 춥다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나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핸드 드라이어 대신 옷에 물기를 닦으시나요? 배달 음식 주문하자마자 라이더가 어느 길로 오고 있나 배달 현황 켜놓고 지켜보고 있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한국인입니다. 당신들은 비정상입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놀랍게도 이 말은 찬사였습니다. 저주인 줄 알았던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를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느 도시 어느 건물을 가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다른 버튼 하나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닫힌 버튼입니다. 문이 닫히는 2초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 없이 누른 닫힌 버튼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닳아 있습니다.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춥다며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찌개를 시원하다며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온 저는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도시의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거북이처럼 느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주문 후 2분 만에 음식이 나오고 온라인 쇼핑은 다음날 새벽에 로켓이라며 현관 앞에 도착해 있으며 병원에서도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1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식당에서 주문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 한국인들만의 정말 독특한 주문 방법의 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주문해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30분이 걸리지 않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남성분들은 더 식사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뉴욕에서면 웨이터를 부르고 주문을 받는 시간만 해도 30분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한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근원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숨겨진 초능력, 그 비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숨겨진 초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로서 10년간 연구 끝에 발견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실제로는 가슴 아픈 사연으로 만들어진 성향인 것에 대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화한 민족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링컨 제이크입니다. 30년간 문화 심리학을 연구하며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특성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극단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의 차원을 넘어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한국인들처럼 이토록 극단적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다들 삶의 질이나 행복, 여유를 추구하며 릴렉스한 삶을 살길 원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라요. 가장 명확한 예시는 한국인들의 식문화에서 발견됩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고 한여름에도 끓어오르는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말하는 민족은 한국인들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극단성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그들만의 특별한 적응 능력입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이러한 극단적 효율성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30분 이내에 따뜻한 음식이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을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인 서비스 표준이 되었습니다. 표준을 넘어서 그들만의 평균 올려치기로 30분 이상이 걸리면 못 먹는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심지어 배달원들은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효율적인 바이크 운행으로 신호가 없는 지름길로 달려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으로 나누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신호 카운터가 있다니요? 레이싱하는 게 아닌데 굳이 카운터가 필요할 이유가 있나 했는데 경험해보니 너무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결혼 문화에서도 이러한 극단적 효율성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이 한국에서는 단 2시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예식, 식사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진행됩니다. 같은 웨딩홀에서 하루에 서너 번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그들끼리 암묵적인 룰로 서로의 홀에 침범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극단적 효율성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으로 발현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에서 시장 출시까지의 속도는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극단적 효율성이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며 심지어 이를 실현시킵니다. 심리학자로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극단성이 개인의 성향이 아닌 집단적 특성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이러한 집단적 효율성은 그들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심리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19세기 이전의 한국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한국인들은 오히려 여유롭고 느긋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반들은 뛰지 않으며 여유롭게 가마 등을 타며 움직였고 뛰어다니는 것을 천박하게 생각했지요. 선비들의 나라 조선에서 어떻게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핵심적인 변곡점은 바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그들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속도를 선택한 듯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입니다. 당시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던 공사를 단 2년 반 만에 완성했습니다. 비록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아픈 교훈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으로 제정해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행력이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는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된 독특한 사례입니다.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빨라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빠른 실행력이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환경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률, 신기술 수용도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방역의 성공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빠른 실행력과 적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습관이다. 행동 양식이 아닌 깊은 집단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독특한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품질을 요구합니다. 이는 마치 DNA처럼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세대를 거쳐 더욱 정교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한국인들은 이도를 동시에 추구하고 실현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 아픔을 단순한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집단적 의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빠른 실행력과 혁신성의 심리적 기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집단적 직관과 신속한 실행을 중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급함이 아닌 수천 년간 축적된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이러한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한국 기업들은 때로는 하루 만에 완료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해도 빠르게 실패해서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러한 빠른 실행력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컬처의 급속한 세계적 확산도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파하는 과정에도 놀라운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이는 세계 문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성이 스트레스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빠른 속도 속에서 일종의 편안함을 느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증이 아닌 진화된 생존 전략이자 경쟁력입니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핵심적인 우회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세대를 만나면서 보여주는 진화의 양상입니다.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한국인들은 기존의 빨리빨리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속도와 여유의 공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단순히 빠른 속도에 집중했다면 MZ세대는 효율성을 통해 확보한 시간을 자신들만의 여유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업무에서는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한국의 기업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조건적인 빠른 실행은 이제 스마트한 효율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시스템의 도입,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 AI 기술의 적극적 도입 등을 통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가 아닌 정확성과 효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능력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주는 초고속 혁신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년에 걸쳐 해결하는 문제들을 한국은 때로는 몇 주, 몇 달 만에 해결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특성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한국인들의 빠른 학습 능력과 실행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전 세계 심리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 미래 문명을 선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닌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선구적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이 안정성과 신중함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제시하는 속도와 품질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속도와 품질이 상충 관계에 있다고 여겨졌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 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이 보여주는 성과는 이러한 잠재력을 잘 증명합니다. 팝, 드라마, 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놀라운 속도로 제작되고 전파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입니다. 미래 기술 발전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실행력과 혁신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 중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경쟁이 아닌 창의적 사고와 빠른 실행력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효율성, 신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이러한 특성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으로 한국인들의 이러한 능력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성은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통해 미래 문명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조급함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셨나요? 연구 내용이 처음에는 조금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게 만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리 잡은 빨리빨리 정신이 만든 결과물이죠. 지금의 실버 세대 분들은 주 5일제도 아닌 주 6일제로 일하며 내 아이가 어찌 크는지도 모른 채 일만 하셨죠. 그저 열심히 살면 좋아지겠지, 부자 되겠지, 나라가 발전하겠지 하며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도 그들을 닮아 바르게 잘 성장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기적의 뒤에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요즘 들어 많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빠른 삶의 속도에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속도가 우리의 약점이 아닌 무서운 경쟁력이라는 것을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우리만의 특별한 능력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빨리 부탁드립니다.